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이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과는 사이가 좋은 편이라 문제없이 살고 있지만 작년부터 시댁과는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내 가족이 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든 일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돈 걱정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이런저런 거짓말로 용돈을 타서 쓸 때에도 제 부모님은 항상 부족하지 않게 용돈을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외동딸인 것도 있지만 해마다 해외여행을 가는 저를 부러워하던 친구들 덕분에 저는 우리 집이 부자인가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만 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 이모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편하게 사시는 엄마와 달리 이모는 이모부의 폭력과 생활고에 항상 힘든 삶을 사셨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엄마는 이모의 죽음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집안의 모든 통장과 재산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혹시 부모가 갑자기 잘못될 수도 있으니 혼자 남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 생각보다 훨씬 저희 집이 부자라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탄하고 남부럽지 않은 학창시절을 거쳐 첫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사실 취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졸업하면 아빠 회사에 일을 할까 아님 아빠 건물 상가에 가게를 차릴까 생각했는데 아빠가 제 성적표를 보시고는 이런 성적으로 어디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냐 하며 걱정을 하시는 바람에 나도 취직을 해야 하나 보다라고 그때서야 생각했어요. 저는 대기업에는 원서를 넣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했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5살이었고 저는 그 남자를 진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남편은 같은 부서 선배였는데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모습에 제가 반했어요. 어린 제 눈에 그 사람이 너무 멋져 보였고 저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걸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2년간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집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시곤 1년 만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저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시집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세상이 무너진 듯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금의 남편이 큰 힘이 되어주었기에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먼저 아빠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빠는 딸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데리고 왔겠냐고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댁에 가보니 남편이 왜 처음에 저와 사귀는 걸 부담스러워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 형편이 넉넉지 않다 보니 저와 비교되기도 하고 저희 집과 비교되는 경제력 차이에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댁은 낙후된 지역의 20평대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계셨고 아버님이 외벌이시긴 하지만 그럭저럭 형편이 아주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친척이나 지인들도 비슷한 형편이고요. 문제는 시누이였는데 저보다 일찍 결혼했고 아이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시누이 남편이 직장을 잘 다니지 못하고 자꾸만 그만두고 사고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친정아빠는 제가 좋다는 사람이라면 믿고 보낸다는 식이었고 그쪽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견례 때 저희 아빠가 집은 우리가 해주고 싶다고 운을 떼셨습니다. 둘이 처음 시작하는데 대출 껴서 힘들게 시작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 사돈댁에서 여자 쪽에서 집회 간다고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에 시댁 부모님들은 부담은커녕 오히려 죄송하다며 혼수나이에다는 자기가 받을 생각 없으니 간소하게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아빠가 재력가라는 걸 남편에게 들으셨는지 결혼 전에는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시댁이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내비치신 적도 없었고요.
아빠는 시부모님이 아주 경우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다 하시며 내 딸 마음고생 시킬 사람들로 보이진 않는다고 하셨고요. 엄마 없이 결혼 준비하는 저를 보시며 참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친정에서 집을 해주시는 대신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참 아빠가 앞날을 살짝 내다보신 게 있는 건지 결과적으로 참 잘한 일이었죠. 어쨌든 남편을 많이 좋아해서 한 결혼이라 결혼 준비로 싸울 일이 생겨도 잘 넘어가게 되더군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만 하면 모든 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희 시댁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살다 보며 알게 되었어요. 남편하고는 다른 문제로는 다툼 없이 잘 지내는데 자꾸 시댁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처음 초대를 했을 때였습니다. 아빠가 마련해 주신 저희 집은 역세권의 48평 신축 아파트였어요. 친정아빠가 가까운 데서 살고 싶다며 아빠 건물 근처에 얻어주신 집이었죠. 어머님은 집을 둘러보시면서 아들이 좋은 데 산다면서 기뻐하시는 듯 했습니다. 시누이도 부러운지 입까지 삐죽거리며 여기저기 둘러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집이 아주 넓고 좋구나. 이제 명절은 여기서 지내면 되겠다. 우리 집은 좁아서 제사 때 친척 들어오면 앉아있을 곳도 없는데 여긴 방도 많고 뭐 매달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인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옳게. 안 그래도 엄마 집에서 손님 치르기 매번 힘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하면 되겠다. 시누이까지 옆에서 거드는데 제가 당황해서 바로 대답을 못하자 남편이 옆에서 저 대신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명절은 자식이 부모에게 인사를 가는 건데 엄마랑 누나네랑 조카들이 우리 집으로 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며느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게다가 음식은 어쩔 건데요. 그 많은 걸 와이프가 어떻게 하냐고요. 음식이 문제니? 음식이야 집에서 해서 싸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며느리한테 부담이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무조건 제가 싫습니다. 다시는 그 말 꺼내지 마세요. 남편은 제 편이라 다행이었어요. 남편이 막지 않으면 제가 난감한 상황이 되고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참 고마웠습니다. 어쨌든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갔는데요. 그 후에 시댁에 가는 날이면 어머님은 저한테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를 남편이랑 공동 명의로 돌리라면서 은근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슬쩍 대답 안 하고 넘어갔는데 자꾸 말씀하시길래 아니다 싶어 그건 친정아빠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빠가 이미 저한테 증여해 주신 거라 다시 명의를 바꾸는 거는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우니 그만 말씀하셔라 했더니 저더러 잘 사는 집이 더 지독하다면서 운 좋아서 부자 되고 결혼해서 자식 잘 되라고 집 해줬으면 공동명의가 당연한 거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이 잘 사는 게 운 좋아서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저는 불쾌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무슨 속셈이신지 가끔 저희 집 근처에 아빠 건물을 보러 가시더라고요. 이번에 상가에 무슨 유명한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왔다면서 월세 많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시며 좋은 모습만 보여주시더니 결혼 후 자꾸 시댁에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저한테 넌지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싫었습니다. 물론 제가 돈 걱정 없이 살았고 여유가 많았기에 어려운 부분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혼 전 얘기죠. 저는 이미 결혼을 했고 집안의 가장은 남편인데다 아빠가 주시는 용돈이 아니라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규모 있게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거니까요. 저는 금전적인 부분이 결혼 생활에 참 중요하다는 걸 가진 거 없는 시댁에 시집 오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자꾸 어머니와 갈등을 겪게 된 원인에는 금전적인 부분이 참 컸습니다. 남편은 시댁에서 그나마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은 노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신데다
시누이는 백수를 지내며 시누이 남편은 벌이가 시원찮았고 가끔 제 남편에게 용돈까지 탓쓰곤 했습니다. 그나마 대출 낀 집이라도 있으니 다행인 상황이었죠. 사실 남편과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집에 대출금을 내드리고 매달 100만 원의 생활비를 드리는 걸로 이 정도면 자식된 도리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저를 며느리로 들이자마자 자기한테 종속되는 존재로 여기신 건지 자꾸 그 이상을 바라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때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실 때마다 그건 아니라며 잘라대는 통에 어쩔 땐 아들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며 남편을 타박하실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님이 저녁 식사하러 오라시길래 남편과 퇴근하고 들렀습니다. 밥 먹고 치우고 과일을 먹는데 어머님이 대뜸 아버님 임플란트 하신다고 비용을 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다니는 치과가 내가 아는 사람 속이러 간 치과인데 임플란트를 잘한다고 소문난 곳이야. 싸구려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니 오랄 핏인지 뭔지 메이커로 하는 데라 치료비가 좀 세더구나. 다음 주에 결제해야 하니까 카드 좀 주고 가라. 너무 당연스럽게 저희한테 말씀하시는데 부탁하는 어조도 아닌 당연히 너네가 해줘야 한다. 이 정도 나왔다. 요구하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바보같이 말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었고요. 그냥 대답 안 하고 나오긴 했는데 남편은 이번에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드리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해드릴 돈은 있고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당연한 듯 자식에게 기대시는 어머니 마음이 정말 불편했고 같은 자식인데 시누이는 아예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도 꼴보기 싫어서 해드려도 반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시누이네가 분담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생활비도 드리고 있고 시댁 갈 때마다 한 달에 한두 번 장 같이 보고 장본 비용 저희가 부담했고요. 경조사비나 자잘한 병원비 가시는 비용도 해드렸었어요. 그 정도는 저희가 아직 애도 없고 여유 있으니까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서 해드렸었는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시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친정이 무슨 돈 꺼내 쓰는 현금 인출기도 아닌데 매번 이러시는 게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쌓인 채 제대로 말도 시원하게 한 번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시댁 부모님 생신도 아닌데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는 잠깐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면서요. 알았다 하고는 기다리는데 뭔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집에 오신 어머님은 신발을 벗기도 전에 한숨부터 내쉬면서 큰일이 났다고 하셨어요. 옷 좀 줬니?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예? 어머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이서방 이 인간이 글쎄 또 사고를 쳤어. 회사 다니면서 대출받아서 주식을 했는데 그걸 다 날린 모양이야. 근데 그거 메꾸겠다고 회사를 관두고 퇴직금을 받아서는 세상에 정신 못 차리고 또 주식을 한 거야. 몇 개월간 그 돈 다 날리고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지 뭐냐. 네? 세상에, 형님은 모르셨대요? 왜 그 지경이 되도록 눈치도 못 채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게 나도 얼마 전에 현아가 힘들다고 찾아와서는 달마다 갚을 테니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을 좀 더 해달라 그러길래 대출 받아서 준 게 있는데 그것도 이서방의 주식에 넣었다가 날린 모양이야. 당장 다음 달부터 이자도 못 내게 생겼으니 일을 어쩜 좋니? 그래서 말인데 세아가 네가 친정아빠한테 부탁 좀 해서 어떻게 급한 대로 8천 정도만 어떻게 좀 빌릴 수 없겠니? 내가 그건 은행에 갚는다 생각하고 꼭 갚을 테니. 어머니 8천이라뇨. 저한테도 그런 큰 돈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시누이 사정 안 좋다고 친정아빠한테 손을 벌려요. 시누이네 시댁은 뭐 하시는데 아무 도움도 안 주시고요. 저 죄송한데 아빠한테 그 말은 못하겠어요, 어머니.
저 결혼할 때 집도 해주시고 차도 사주셨는데 죄송하지만 그 부탁은 못 들어드릴 것 같아요. 뭐라고? 너는 지금 네 시댁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정사정하는 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있는 사람이 무섭다더니 너 신부 한번 고약하구나. 아니, 너희 집 재산이면 8천이 큰 돈도 아닐 텐데 그 돈이 아까워서 못 주겠으니 우린 길에서 자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니?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만하자. 어머니는 저한테 되려 화를 내시고는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대체 누구 보고 신부가 고약하다고 하시는 건지, 시누이가 빚진 걸 며느리가 안 갚아주면 신부가 고약한 건가요? 퇴근한 남편에게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남편도 열이 받는지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는 다시는 우리한테 돈 달라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전화기 넘어 며느리가 고자질 했냐는 둥 너네만 잘 사면 그만이냐고 악다구니 쓰시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고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돈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집 며느리가 그걸 다 감당 않고 살겠어요. 저는 이번에도 해드려야 하는 건가 어째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남편이 신경 쓰지 말라며 일 저지른 사람들이 해결하게 놔두고 당분간 우리 집에 가지 말자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어요. 착한 남편이라 제 편은 들지만 아마 속마음은 자기도 불편했을 거라 생각은 했죠. 그렇지만 8천이라는 돈을 쉽게 내주기는 싫었어요. 부자라고 10,000원을 우습게 보지는 않는다는 걸 왜 어머니는 모르시는지. 그 후 저도 바빴고 어머니도 웬일인지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한 5개월 정도를 거의 얼굴도 안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니 정말 기분 상한 일도 없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본적인 도리만 해야지 하고 있는 즈음에 갑자기 시누이가 연락이 왔어요. 올케, 잘 지내? 왜 이렇게 먼저 연락도 안 하고 그래? 좋은 일 생겼는데 식구들이 서로 같이 자주 보고 그래야지. 하길래 저는 빚 문제가 해결된 건가 생각하고 물었죠. 형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바빠서 연락을 미처 못했네요. 좋은 일이 뭔데요? 저도 알고 싶어요. 하고 빈말을 던졌더니 올케, 나 식당 오픈했어 엄마랑. 지난주에 했는데 오픈하고 너무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그랬네? 시간 날 때 신랑 데리고 와, 알았지? 내가 주소 문자 찍어줄게. 네, 제가 시간 내서 갈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지가 되게 생겼다면서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더니 참 별일이네 하며 있는데 시누이의 문자를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찍어준 주소가 저희 친정아빠의 건물 주소였거든요. 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빠가 일단 내일 집으로 오라 그러셨어요. 내가 모르는 뭔가 일어났었구나 싶었고 전 모든 일을 제쳐놓고 아빠 집으로 갔습니다. 아빠 건물 1층에는 처음 보는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빠,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시누이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가게를 오픈했다길래 봤더니 아빠 건물이잖아. 왜 우리 시댁이 아빠 건물에서 장사를 하냐고요? 너한테는 내가 차차 기회 봐서 말하려고 했어. 몇 달 전에 갑자기 사돈 어른한테 연락이 왔길래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갑자기 아빠 집으로 온다지 뭐냐. 난 혹시나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놀랐는데 글쎄 내 시누이랑 같이 찾아왔더구나. 근데 오자마자 나한테 무릎을 꿇더니 엉엉 우는 거야. 정말 아쉬운 소리 할 것이 여기밖에 없어서 왔다고 하면서 정말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하길래 얘기를 들어봤지. 시누이가 집도 날리고 빚도 졌는데 우리 집도 담보대출 때문에 넘어가게 생겼다면서 우는데 참 딱하기도 하고 근데 어찌 알았는지 마침 아빠 건물 1층에 공실이냐면 묻더라고. 그러더니 자기들이 그 가게 자리에서 장사를 좀 하면 안 되겠냐는 거야. 열심히 해서 장사 잘 되면 건물값도 올라갈 거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라. 아빠, 그래도 그렇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저한테 연락을 했어야죠. 아빠한테 가기 전에 나한테 돈 해달라고 왔었단 말이에요.
못해준다고 했더니 나한테 화내시고 난리를 치시고 그 일 때문에 시어머니랑 틀어져서 몇 달 연락을 안 했는데 그 사이에 아빠까지 찾아와서는 이런 일을 꾸며? 정말 내가 어이가 없네.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너무 화내지 마라. 내가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월세는 받기로 했어. 원래 보증금 3억은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당장 돈이 없으니 일단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겠다고 사정을 하니 어쩌겠냐. 싫든 좋든 내 가족 아니니. 아빠가 마지막으로 너 도와준다 생각하고 큰맘 먹은 거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한번 들어가서 들여다봐라. 일단 알았다고는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행동이 저는 어찌나 뻔뻔스럽게 느껴지는지 솔직히 식당이고 뭐고 가기도 싫었습니다.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대체 어떡하려고 했는지 기가 차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오픈한 식당에 갔더니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장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랑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으신 듯 저희를 반겨주시더니 밥 먹고 가라고 하시길래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장인어른 얼굴 제대로 못 보겠어. 내가 너무 염치가 없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어머니, 저도 밥은 됐고요. 저 아빠한테 다 얘기 들었어요. 그래. 다 들었니? 너한테는 염치 없다만 어쩌겠니? 살궁리는 해야겠는데 방법은 없고 딱 네 친정아버지가 떠올라서 어렵게 부탁드린 거야. 근데 네 아버지가 이렇게 사정을 잘 봐주셔서 힘든 게 해결됐지 뭐니?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아빠한테도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자리 보증금 3억은 받아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없이 해주셨다면서요. 가게 리모델링 하는 것도 돈 대주신 거 저 알고 있어요. 전 다른 건 상관없고요. 월세는 저희 아빠한테 꼬박꼬박 입금해 주세요. 예. 내가 설마 아니 월세도 안 내고 장사하려고 했겠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매정하게 하고 그러니? 어? 월세는 꼬박꼬박 낼 거고 보증금도 자리 잡으면 다 드릴 테니 걱정 마라. 어머니는 제가 쌀쌀맞다고 하시며 기분이 상하신 눈치였어요. 시어머니 얼굴을 보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갔는데도 또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일단 월세는 내신다고 하시니 다행이었죠. 장사가 잘 돼야 월세도 낼 텐데 기왕 일이 된 거 장사나 잘 되길 바랬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저는 어머니 식당에 발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꼴 보기 싫었거든요. 가끔 아빠한테 들르느라 슬쩍 보면 손님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고 월세는 잘 내고 있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빠와 대화하는 도중에 시댁에서 월세를 5달이나 안 주고 있었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그래도 월세는 내겠지 했는데 지나가는 말로 아빠 월세는 잘 들어오는 거지? 라고 아빠에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가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되고 힘들다면서 월세를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하고 미룬 게 5달째라고요.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시댁이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아쉬운 소리 할 때마다 그래도 내가 더 여유가 있으니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 해드리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저를 얼마나 호구로 생각하신 걸까요? 얼마나 저를 우습게 알면 친정아빠한테 아무렇지 않게 가게 내놔라, 돈 내놔라 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월세 다 내기 힘들면 일부라도 내라고 말할 참이었죠. 근데 거기서 또 열이 받고 말았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월세 낼 돈이 없다더니 막상 가게 앞에 웨이팅도 있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네요. 저는 기다리는 사람들을 해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랑 시누이가 절 보고는 놀랐는지 도끼는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어머, 너 지금 여기 와서 무슨 큰 소리를 내니? 당장 나가. 나중에 얘기하자. 여기 손님들 많은 거 안 보이니?
전 손님이고 뭐고 상관없고요. 월세 내세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네 아버지한테 내는 월세를 왜 네가 달라고 그래? 저 다 알고 왔어요. 지금까지 월세 한 번도 안 내신 거. 어머니랑 형님 진짜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공짜로 장사할 생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저희 아빠한테 면목이 없다고요. 당장 월세 내세요. 돈 없으면 절반이라도 내시라고요. 어머, 올케 말이 심하다. 지금 우리를 거지 취급하는 거야, 뭐야? 우리가 뭐 올케 등골 빼먹는 사람들이야? 말을 왜 그렇게 하고 그래? 엄마, 월세 줘 그냥. 올케, 절반 달라고 했지? 알았어, 절반 줄 테니 가서 다시는 우리 가게 찾아오지 마. 네,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어머님 아들한테도 오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달부터 아빠한테 월세 들어오는 걸 꼭 확인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전화로는 안 되겠는지 밤늦게 시댁에 혼자 다녀왔습니다. 아마 저한테 많이 미안했겠죠. 저한테는 자기가 어머니 대신 사과하겠다면서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산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신랑과 이혼할 마음이 없으니 장님처럼 무시하고 살아야 하는 거겠죠. 어머니가 가게 일로 바쁘시고 저희도 일부러 찾아가는 일이 없으니 오히려 별일이 없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을 줄로만 알았는데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제 친정아빠가 돌아가시는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나에서 나오다가 쓰러지셨다고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미 사망하신 채 병원에 실려오시는 바람에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은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아빠밖에 없는데 하나 남은 아빠마저 돌아가시다니요.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아빠와 좀 더 시간을 보냈을 텐데 하며 후회와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슬픔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남편이 상조 노릇을 하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친정아빠에게 제일 신세를 많이 진 우리 시부모님은 장례식에 와서 손님처럼 음식만 두시고는 부의금도 안 하고 가시더군요. 시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니 더 정이 떨어지고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는 시댁에 휘둘리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시간은 지나가더라고요. 닥친 현실 문제는 해결해야 했기에 아빠 유산 상속 문제와 재산 문제를 정리하느라 한동안 슬픔을 잊은 채 바쁘게 보냈습니다. 가족이 저 혼자였기에 아빠의 모든 재산은 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건물도 제 것이 되었고 시댁에서 이제껏 내던 월세도 저한테 내야 했죠. 1년간 장사를 하면서 가게가 자리를 잡혔는지 그래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제가 유산을 전부 상속받았다는 걸 아시고는 본인들에게 콩고물 떨어질 거 없는지 자꾸 남편을 통해 물어보는 게 많아졌습니다. 현금이 얼마가 있는지, 자기네들이 모르는 집이 더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남편을 통해 자꾸 알아내려 하시길래 남편에게는 재산도 많지만 빚도 상속받아서 빚이 10억 넘게 있다고 해라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시댁을 가급적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연락은 남편을 통해서만 들었고 남편은 여전히 어머니께 용돈과 대출금은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빠 재산 문제와 처리할 것들로 바쁜 와중에 갑자기 부동산 삼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삼촌은 돌아가신 아빠와도 친분이 두터운 지인이셨어요. 아빠가 부동산 매입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부동산에 대해서 조언 얻을 일이 있으면 항상 삼촌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곤 했거든요. 저도 어려서부터 항상 봐왔던 분이라 삼촌이라고 부르며 많이 따르던 분이었습니다. 큰일 치르느라 고생했지? 아니 근데 가게는 왜 내놓은 거야? 지금 장사도 잘 된다고 들었는데 좀 더 키워서 권리금 두둑히 받고 팔지 그래. 시어머니가 하시는 식당이라며. 시어머니가 부동산에 식당을 팔겠다고 내놓으려고 오셨던데 혹시 알고 있었어? 식당을 판다니. 저는 금시초문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아니요. 삼촌, 저 가게 팔려고 내놓은 적 없어요. 아직 팔 생각도 없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아니 그럼 네가 모르는 일이란 말이야? 세상에 네 시모 보통이 아니구먼. 지난주에 네 시험이 된다는 양반이 우리 부동산에 와서는 가게를 내놓겠다는 거야. 자기 며느리 건물이라면서 찾아왔는데 네 인감까지 들고 왔더라. 매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팔기는 너무 아까운 자리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너한테 확인하려고 전화한 거야. 네 시어머니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네.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확인 전화한 게 천만다행이네. 아무튼 이거 팔려는 거 아닌 걸로 알고 매물 거둘게. 네 시어머니 보통 양반 아니다. 어쩐지 너한테 연락하지 말고 자기한테 연락하라는 게 이상하긴 했어. 어쨌든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잘 처리해. 알겠지? 부동산 삼촌과 전화를 끊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인내심이 저 멀리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 해서 될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시누이도 어머니랑 같이 있더군요. 둘이 저 몰래 건물 팔아 돈 받을 생각에 신이 나 있었나 봐요. 제가 갑자기 남편이랑 찾아오니 놀라더군요. 어머니, 이게 뭐죠? 저 몰래 인감까지 떼어가지고 가게를 판다고요? 어머니, 지금 이거 범죄예요. 제가 신고하면 감방 가시는 거라고요. 인감 무단 도용에 사기쳐서 가게 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몰래 가게 팔아서 그 돈 챙기려고 하셨어요? 어머니 맘대로 될 줄 알았나 본데 제가 알았으니 그렇게는 안 되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하셨지만 이내 눈을 똑바로 뜨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가 안 된다는 거니? 너 네 이름으로 재산 좀 있다고 그게 다 네 건 줄 아나 본데. 너 우리 아들 왜 무시하니? 어차피 건물 절반은 우리 아들 거 아니니? 그거 미리 좀 파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따지는 거냐? 네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그게 다 네 거니? 부부 공동 재산이란 말도 몰라? 그리고 지금 가게 팔면 권리금도 넉넉히 챙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알아서 팔 테니 넌 가만히 있어라. 아니요. 제 재산 중에 남편 지분은 없어요. 앞으로도 남편 명의로 해줄 생각 없고요.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오시니까 저도 그럼 얘기할게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드린 돈이랑 월세 안 받은 돈, 대출 갚아드린 돈 다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았다고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하시나 본데 아니거든요. 권리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가게 빼주세요. 일주일 안에 안 빼시면 강제로 뺄 거니 그렇게 아시고요. 옆에 있던 남편도 정말로 화가 났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진짜 너무했다. 정말 엄마 왜 그래요? 저번에 다시는 이상한 짓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이제 사기까지 치려고 하면 어쩌냐고요.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그게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 아들,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너도 네 몫을 챙겨야지 이놈아. 네 마누라 재산이면 네 것도 되는 거야. 알겠니? 솔직히 네 친정아빠 건물은 우리가 장사하면서 건물값 올려놓은 거야. 알겠어? 아빠가 힘들게 일어놓으신 재산을 제가 남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도둑질하듯 탐내는 어머니 모습에 저는 어머니를 안 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건물에서 쫓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설마 제가 진짜 그렇게 하겠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시어머니한테 사기까지 당할 뻔했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었어요. 전 이제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이 기회에 아예 확실히 선을 긋고 시댁과 연을 끊어버릴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남편이 제 편이 아닌 시댁 편이었다면 저는 아마 이혼을 했을 겁니다. 제가 버틴 건 그나마 항상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저는 바로 부동산 삼촌에게 전화를 해서 가게에 들어올 사람 있으면 세를 놔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권리금은 집기류 비용 정도만 받아달라고 했고 대신 보증금과 월세를 시세에 맞게 잘 협의해달라고 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였고 권리금이 적으니 가게가 금방 나가더라고요. 어머니는 저 몰래 가게를 팔려고 작전을 꾸미면서
어차피 가게를 더 이상 운영할 생각이 없으셨죠. 어머니와 아빠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었고 저랑도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게를 계약한 날 저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식당 다른 사람한테 넘겼으니 그렇게 아세요. 저희 건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고요. 권리금 받은 건 어머니 드릴 테니 그걸로 다른 데 가게 내시던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신우이랑 상의해 보시고요. 계좌번호 불러주시죠. 어머니는 깜짝 놀라신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가게를 왜 그리 빨리 팔아? 그게 어떤 가게인데? 네 신우이랑 내가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가게를 네가 팔아? 너 미쳤어? 전화를 끊으신 어머니는 저희 집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신우이랑 함께요. 와서 한바탕 하실 줄로 예상했는데 어머니는 예상과 달리 저한테 우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너 아무리 그래도 우리 며느리고 우리 가족인데 어쩜 이렇게 쌀쌀맞게 굴 수가 있는 거냐? 어쨌든 그 자리에서 애써가며 우리가 장사했고 권리금 받을 수 있게 건물 가치도 올려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옳게 그동안 서운했던 거 다 알아. 내가 앞으로 살면서 갚을 테니 우리 거기서 장사 더 할 수 있게 사정 좀 봐줘. 응? 형님이 무릎까지 꿇고서 사정을 하는데도 저는 그 모습이 가증스럽기만 했어요. 어떻게든 저렇게 위기를 넘기고서는 나중에 또 내 뒤통수를 칠 거란 생각에 저는 이미 결심이 확고했고 다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일에 얽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단호하게 그냥 나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확실히 못을 박았죠. 남편이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말 잘했어요. 엄마도 제 안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엄마가 인감까지 몰래 떼어서 가게 내놓은 거 그거 감옥 갈 일이에요. 해도 너무한 건 엄마라고요. 저도 엄마 아들이지만 제가 평생을 엄마와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미 결혼을 했고 제 가정이 중요해요. 우리 아이도 가져야 하고요. 저도 당분간은 엄마 안 보고 살고 싶네요. 저희 정리될 때까지 당분간 서로 연락하지 말고 살아요. 남편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어머니랑 시누이는 끝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사정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그런 욕심 안 부리셨으면 얼굴까지 안 보고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가 계속 희생하고 힘든 걸 참아가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행인 건 남편이 이런 제 생각을 존중해준다는 거였어요. 부잣집에서 어려운 거 모르고 컸던 제가 시집와서 나름 힘들게 마음고생한 걸 남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천진난만해서 귀엽기까지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졌다고 미안하다고 하던 사람이었죠. 몇 달 후 어머니는 제가 드린 권리금과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으로 다른 곳에 가게를 차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월세가 싼 곳을 찾다 보니 아마 가게 자리가 별로 좋지 않았겠죠. 한 1년을 버티셨던 것 같은데 결국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남편은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지만 저는 들어도 모른 척합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까지는 끊게 할 수는 없어서 그냥 놔두고 있고요. 어머니도 저한테는 이제 연락을 아예 안 하신 지 오래되었죠. 결론은 지금 전 시댁과는 아예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가끔 미안하지만 남편도 저한테 서로 보고 살자는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시댁과 안 보고 사니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전 시댁과는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아내로서 도리는 해야겠죠. 제 사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가 너무 매정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죠. 시댁과 인연 끊고 남편과는 어떻게 사이가 좋을 수 있냐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남편 덕에 가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 결혼 문화가 너무 여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여자가 결혼해서 시댁의 어려움까지 다 감당을 하고 해결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제 사연을 들으신 미혼분들은 결혼 전에 충분히 시댁의 경제력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결혼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